안녕하세요. 메나테크 다이어트를 통해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는 여자 나교경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되었는지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지금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몸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오히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게 빼짝 말고 새까맣고 눈만 동그래가지고 소말리아인이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점점 살이 찌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불어나니까 이 소말리아인이라고 이제 놀림을 받던 제가 라뚱 또는 뚱이 뚱돼지 이런 별명을 얻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청소년기에 살이 찌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살이 빠진다고. 근데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관리 안 하고 많이 먹으면 살은 계속 찌어갑니다. 저 역시도 20살 중반까지 계속 살이 쪄 나갔었고요. 어느 순간 다이어트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24살 때부터 저의 다이어트 인생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인생의 토닝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4년 전의 모습이에요. 저희 이제 배재현 사장님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리더드의 이제 4년 전, 5년 전 사진을 보라고 아마 그 증거에 제가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메나테크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지만 그거 외에 단순히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수많은 질병들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살이 쪄가니까요. 제가 다이어트 약도 먹게 되고 그리고 진통제도 먹게 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약도 처방받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마이크 공부 좀 늦는데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 하나만 바꿨더니 제 인생이 바꿔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순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해서 제 몸이 변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고 그 전달에 이제 가정 내에서 이렇게 직급이라는 걸 성취도 하고 제가 평생 엄마랑 어디 여행을 간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살이 쪘을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디 나가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튼간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신 적 없는 엄마를 모시고 GIP라는 직급을 따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여행을 해외여행을 선물로 드리는 이제 훈련을 좀 뜻밖의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직급을 성취해서 축하도 받는 이제 제가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의 사례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 강의를 준비하다가 많이 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뉴스를 서치해봤는데 비만으로 연간 11조 원이 손실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국가가 이미 이제 다이어트 바우처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넣었는데 소아비만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조차도 너무 많은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이제 붙여진 명이 21세기의 새로운 전염병 고도비만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만이란 뭘까요? 여기서 보면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흡수하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장애로 몸에 만성적인 독소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 체지방을 부풀리는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스스로 원해서 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줄이는 행위, 즉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면 살 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다이어트 업계에서는요, TV만 틀어도 뭐 먹어야 살 빠진다, 이거 먹어라, 이 운동해라, 아니면 이 요법 해라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이어트 시장에서 거의 3조, 4조가 지금 많이들 사용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기존의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가능성 다이어트, 그다음에 단식, 이 중에서 혹시 한 가지라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 가지라도. 남자분 어떤 다이어트 하셨어요? 저는 황제 다이어트. 비싼 거 하셨네. 저는 여기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기는 했지만 레몬 디톡스라는 거를 이제 거기 처음 건강식품에서 알게 돼가지고 하다가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처럼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다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시기 전에 결심을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세요? 무너지죠. 작심삼일이고 아이씨 오늘 먹어야 된다, 내일 해야지, 아니야 연말 그래도 회식이 많으니까 연말은 지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잘생기고 근육질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연예인들을 트레이너 하시는 아놀드 훈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나만의 Y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이어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와 구체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와 감량에 성공한다.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하나로 말씀드리는데 인스타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데니아 레시는 이미 결혼할 때 당시에 고도 비만이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초고도 비만에 이제 진행되는데 이 부부에게는 결혼 생활 유지하다 보니까 아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일단 살부터 빼라. 그래가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를 지내고 해서 레시 같은 경우는 한 140kg를 이게 뺀 상태고요. 이 데니 같은 경우는 60kg 감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부부에게는 간절한 Y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되게 건강하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Y는 무언가요? 맞아요. 다이어트도 돈이 있어야 해요. 저의 Y는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늘상 하는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로 건강이 무너지니까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남들은 집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30초, 20초 걸리잖아요. 저는 3분, 5분을 기어서 가고 걸어서 가야지만 화장실을 가는 상태가 됐고,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는 거,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자체가 안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살이 찌니까 밖에 나가면은 다들 저를 보고 욕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쟤 살이 쪄서 어떻게 되지? 저를 왜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쟤는 도대체 저런 몸을 가지고 왜 밖을 돌아다니지?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싶었고, 그냥 여행 가고 싶었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이렇게 외식 가고 싶었고, 그게 정말 저한테 안전했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는 이게 정말 그냥 평범한 건데, 저한테는 그 건강이 무너진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매일매일 자살을 꿈꾸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저한테 정말 간절한 Y였습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기준을 보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안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박나래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PPL 주사, 뭐 덴마크 주사 이런 모든 요법을 썼는데 박나래가 얘기하기를 분명히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다른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안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방분해 수술만 빼고는 제가 다 해봤어요. 정말 한약 다이어트하고 양약 다이어트를 이용해서 한 달에 14kg도 빼봤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20살 때 이제 다니는 회사가 면목동이었고 이제 집이 하남이었어요. 근데 그 버스 타고 다녀도 되게 오래 걸리는 그 거리였는데 제가 살 빼겠다라는 목적 하나로 그때 당시 한 3시간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거리를 걸어서 다녔어요. 그 정도로 되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요요가 오는데 몇 달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다이어트, 그리고 되게 역삼동에 가면은 되게 유명한 다이어트로 그냥 내과 병원인데 되게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가면은 2만 원이면 그 지방 주사를 이렇게 놔줘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공예 강사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외로 외모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살을 찌면 안 되니까 다이어트 양약과 다이어트 주사를 맞아가면서 몸매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주사도 2년 넘게 이제 맞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분명히 효과는 있었지만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일단 탈모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손떨림이 되고, 그리고 제가 29살 때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판단을 받고요. 그리고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에 비해서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어쨌든 20여 년간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은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만으로 살을 뺄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이게 전달하러 갔을 때 나는 그런 거 건강식품 안 먹어. 뭐 비싼 거 먹고 뭘 하러 빼. 그냥 운동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이 더 몸이 안 좋아요. 저보다 더 늙어 보이고 저보다 더 이렇게 체력도 많이 딸리세요. 근데 제가 왜 운동 살이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는 저희는 7,700칼로리를 소모해야 합니다. 근데 이 7,700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부분 운동할 때 걷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센트럴파크 진짜 많이 걸었는데 이 1시간을 걸으면 239칼로리가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7,700칼로리 나누기 239는 32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하루에 5시간, 그리고 한 달에 했을 때 하루 1시간. 자, 여기서 볼까요? 매일 하루에 1시간을 운동했을 때 한 달에 체지방이 단 1kg 감량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다이어트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많이 먹고 많이 게으르고 이래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우리 비만의 원인은 여기 보는 것처럼 많지만 그 중에 저는 지방과 독소의 연관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 몸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린아이, 중년 여성, 그리고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들의 몸 상태는 분명 모두 다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수분, 비타민, 미네랄, 근육도 좋을 것이고 위도 되게 소화력도 좋을 거랍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병든 세포하고 독소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또 지방 양도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을까요? 달라요. 젊을 때는 간장만 먹어도 살이 빠지고 물만 먹어도 살이 빠져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했다가 몸이 더 많이 망가지는 상황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메나테크의 다이어트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건데
메나테크 다이어트는요, 나이가 어리던 중년이던 어르신이던 어떠한 몸 상태이던 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두 남성이 있습니다. 키도 같고요, 몸무게도 같아요. 근데 이 두 명의 혹시 차이점을 아시는 분? 네, 맞아요. 체지방률이에요. 여기 있으신 사무실 종사자분은 체지방률이 30%고요. 여기 보디빌더, 매일 일상이 운동이실 거 아니에요. 이분은 체지방률이 5%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몇 킬로 빠졌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률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체지방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굶지 말고 해독하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다이어트가 독소 때문에 왔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가 남들보다 몸이 좀 피곤해서 아니면 좀 원래 게을러요 제가. 그래서 게을러서 많이 먹어서 이렇게 다이어트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오는 독소를 가장 안전한 선택을 저장을 하는 방법이 바로 지방이라 차곡차곡 채우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즉 해독을 하면 살은 자연적으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남성 두 분 보여드렸잖아요. 이 두 분의 차이가 체지방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체지방률에 따른 신체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의 체지방률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자는 20에서 35%, 남자는 12에서 25%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희 밖에 인바디가 있으니까 한번 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에서 35%일 때 건강의 마지노선을 얘기할 때 35%, 여자 같은 경우는 35%, 남자 같은 경우는 25%.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이유가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를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남자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선을 넘어갔을 때 우리는 건강의 적신호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대사증후로 오게 되는 거고요. 체지방이 너무 낮아도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아이를 아예 못 갖는 상황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진짜 한 40년을 깡마르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생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하시니까 어디 가서 넘어서도 그냥 뼈가 그냥 부스러지는. 그리고 체지방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체지방 적정량의 체지방률도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59세 남자 환자의 위암 수술. 그런데 시작부터 난항이다. 여기 색깔이 이쁘게 보이는 게 바로 내장지방이에요. 이 환자의 뱃속에는 내장지방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방 때문에 암세포를 찾아내기도 힘든 상황. 의료진은 장기와 장기 사이에 있던 내장지방을 다 떼어내고 나서야 암세포 제거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상당수의 남성,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내장기만. 여기서 이분은 그냥 평범한 키에 평범한 체중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막상 그러니까 생명을 급하게 다루고 있는 그 기간, 그 개복 수술을 했을 때 내장지방을 떼어내느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제가 살이 쪘을 때 도대체 내 내장지방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물론 지금도 빼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네라테크의 이제 트루 헬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루 헬스 시스템은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독소가 지방으로 차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을 먼저 해독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깨끗하게 비워진 자리에 완벽한 영양으로 되어 있는 저칼로리를 단백질 식사를 채워주는 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이미 저희 몸에 지방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분해해서 없애주고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바로 트레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해독이 먼저 1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해독 쉽게 풀어서 얘기하시면 세포 리셋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대학교에 그 발달연구 교수님이 이제 실은 내용인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가 이미 노화가 되면은 이것들을 고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노화가 된 거는 없애줘야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세포 리셋.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세포를 다시 태어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리셋의 원리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굶었을 때 인체는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손상된 세포, 필요치 않는 세포를 면역의 세포를 재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굶었을 때 저희 몸은 전시 상태로 변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대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갖다 써요. 근데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저희가 제한을 해주면은 남아있는 거는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갖다 쓰고 지방이 있는 독소를 먼저 쓰이다 보니까 노화된 세포가 먼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노화된 세포가 제거가 돼야지만 우리 몸에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제 3일 리셋이라 가지고 저희 이제 메나테크 배준이라고 불리시는 배재현 사장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퓨토리피어 제품하고 뉴트리베이스를 이용해서 3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해독에 대한 3일 리셋이 이제 되는 기전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저희 독소는 이게 지방이잖아요. 지방으로 먼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독소가 배출이 될 때 반드시 수분으로 수용성으로 변환이 돼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용성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던 간에 많이 빠지는데 이게 첫 번째 절차, 그러니까 간에서 해독이 되고 그 간에서 이제 바뀌어진 방에서 비타민 B, 뮤코시스, 글루타치온, 역사 인지딜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먼저 1차 분해를 해독을 하고요. 그 해독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나와요. 나오면은 지용성 비타민 등 비타민, 미네랄, 실리마린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와줘서 보충을 해줘야지만 간이 제대로 해독이 됩니다. 대부분의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금식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이번에 21일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제품이라도 먹지. 아무튼간에 그거를 하셨는데 그냥 물로만 금식을 하게 되면은 저희 간은 다 손상이 돼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들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제품을 안 먹고도 해독, 물만 먹어도 해독이 되지만 요즘 우리 현대인 같이 많이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들,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많이 섭취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반드시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으로는 땀도 있고 소변도 있고 대변도 있는데 이것들이 분해가 돼서 대변이 되려면 반드시 아미노산 형태, 그러니까 타우린 아세틸사이라는 형태로 전환이 돼서 이제 배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제품들이 퓨리퓨어, 뉴트리베르스, 오소린이라는 저희 메나테크의 제품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을 해독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중에서 저희가 제가 초창기에 메나테크를 왔을 때 제가 돈이 이게 클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가지만 먹고 싶다고 혹시 뭐 먹으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 저희 코치님이 그러면 이걸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에 글리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우리 철새들이 거의 한 계절에 되게 많은 먼 거리를 날아갈 때 필요로 하는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가격 대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섭취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튜리피어 이거 지금 많이들 드시죠?
트리피오 같은 경우는 해독, 물질 제사, 담즙 준비, 항체 형성, 그다음에 혈액량 조절, 그리고 호르몬 조절까지에도 대사를 관여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집중해줄 부분이 바로 이 담즙 분비입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밀크시슬이나 간을 해독해줄 때 한다고 해서 많이들 먹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많이 먹고 알약으로 된 걸 정제를 많이 먹어도 그것들이 저희 담즙 분비되는 도움을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이 담즙 분비가 제대로 돼야지만 저희가 지방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그것들이 변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약으로 된 밀크시슬 정제로 된 거, 그러니까 저희가 메나테크 말고도 간에 좋은 걸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별다른 우리 몸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단축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트루표가 있고요. 그 단축 분비가 많이 들어있는 게 특히나 칸에 들어있는 강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왜 복분자 하시면은 남자한테 좋은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혈관을 옷에 확장시켜 줘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다는데 여기 보시는 하나하나 것들이 다 우리 몸에 해독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게 되면은 저희가 간 해독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kg당 우리가 단백질 필요한 게 1g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1kg당 1g인 거고요. 그럼 만약에 60kg인 사람이 보충해야 될 단백질 양은 몇 g입니까? 60g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평상시 한 사람들이고 이게 다이어트하고 해독할 때는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더 많이 쓰여가지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소린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소린 같은 경우는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오래가고 탄수화물 욕구를 줄여주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해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간해독을 딱 끝나고 나면 그때는 갓 태어난 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간해독을 하고 3일 동안에 간해독을 하고 나서 나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아니면 뭐 그냥 과일 하나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먹게 되면은 저희가 다이어트를 잘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리셋을 하고 나서도 플래닛하고 오스오린을 이용한 저는 쉐이크 요법을 적어도 2, 3일 정도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3일 리셋 다음에 일주간의 금식 기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일반식 금식의 이유는요, 바로 제가 아까 계속 눈을 말씀드렸던 해독에 관련이 있습니다. 독소를 차단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아무리 고르고 유기농 식사를 하고 비료 안 친 거 이런 것도 많이 골라서 먹어도요, 그 작은 생물 아니면 식물이나 야채는 반드시 본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데치고 이렇게 먹더라도 반드시 독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차단을 해서 장하고 간의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원활한 대사를 돌려주는데 필요합니다. 저희 몸은 에너지는 면역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소화하는 데 쓰이고 활동하는 데 쓰이는데 저희 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이것들이 저희가 소화하는 데 쓰이냐고 저희 몸을 치료를 안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우리 몸을 다 청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또 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해독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메나테크에서 왜 클린이 지금까지 계속 알려지고 있고 다른 제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냐면 저는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저희 몸을 집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면역 체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이어트로 제가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단순히 굶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영양소를 보충을 해줘야지 저희도 대사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비타민 미네랄도 넣어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물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저희가 때려 부어도 효과가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허벌 땡땡 같은데 정말 물을 많이 먹게 해요. 저도 해서 한 일주일에 8kg 빼봤는데 물을 한 하루에 5리터 이상 먹게 하는, 저는 물 먹는 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그 정도로 이것들이 많이 채워져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의 차이점은 바로 당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세울 때 모래성 위에 집을 세우면 태풍이 한번 불으면 훅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멘트에 철판을 박아가지고 그대로 지은 집이 튼튼한 것처럼 저의 몸의 기반에도 이 당영양소라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저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천연의 것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영양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세포를 배웠어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이런 세포를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고슴도치 같이 되게 가시가 많은 세포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아까 기반이 당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당 영양소가 바로 저희가 이제 탄수화물, 당사슬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이 지방 위에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 위에 8가지의 이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는, 우리 몸을 치료하고 보수하는 이러한 특수 이제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먹는 음식에서 각종 영양소하고 비타민 등을 인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의 이제 면역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한 생체 성분을 교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이어트로 말씀드리면, 제가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햄버거에 다 좋은 성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햄버거에 있는 좋은 성분은 쏙 빨아들이고 나쁜 성분은 잡고서 배출을 한다든지 변을 내본다든지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더듬이의 숫자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영양소가 저희 비만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비만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데, 덜 먹고 운동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죠. 그런데 비만을 불러오는 의학적인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 비만 치료의 새로운 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개인의 습관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이 비만의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산병원과 가천의대 공동연구팀이 밝혀낸 비밀의 열쇠는 뇌 신경세포에 달려있는 선모.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선모가 짧아지면 몸이 보내는 호만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니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알지 못해 계속 먹게 되고, 또한 발열 등 에너지 대사는 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약물 처리로 정상 주위의 신경세포 선모 길이를 짧게 했더니 음식 섭취량은 30%가 늘고 반대로 에너지 소비량은 20%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똑같은 크기의 쥐였지만 선모를 짧게 한 쥐의 덩치가 2배 정도 비대해져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선모의 길이와 비만도의 반비례 관계는 실험 대상 모든 쥐에서 나타났는데, 정상 쥐의 평균 선모 길이가 5.5 마이크로미터인데 비해 비만 쥐의 선모는 40%나 짧은 3.3에 그쳤습니다. 특히 3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짧은 선모 비율도 정상 쥐가 13%인 반면 비만 쥐는 50%가 넘었습니다. 연구팀은 짧아진 선모 길이가 비만을 부르는 것과 함께 반대로 일단 비만이 시작되면 선모 길이가 짧아져 비만이 심화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식생활 네, 여기 보시는 것, 아까 영상 보셨듯이 뇌 세포의 선모가 짧아지면 비만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폭식증이라는 게 와가지고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막 라면 2개 끓여서 밥풍기 해가지고 먹고 나서 화장실 가서 토하고 또 먹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먹고 토하고 이거를 계속 하면서 제가 저는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클린을 계속 하면서도 제품을 계속 했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두려워지니까 가서 토하고 또 먹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제가 1년쯤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현상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내 세포의 선모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반응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특허에 특허는 우리가 정부에서 입증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영양학적 유효량으로 공급을 되었을 때 본 발명의 시기 보조되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료를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에게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노화 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치료 결과라고 써져 있는 게 체지방 감소, 근육량 및 골밀도 증가, 혈청 생활 상태가 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변화한다라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65kg가 넘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58kg쯤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체지방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올라가니까 보여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저는 탄수화물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라면을 정말 사랑해요.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에 짜장면 먹고 저녁에 국수 먹고 그 다음날 또 라면 먹고 이래서 탄수화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탄수화물이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밥, 빵, 면떡 다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 말고 한 끼 식사로 칼로리는 145칼로리로 제한이 되어 있는 트루플래니스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트루플래니스는요 칼로리가 145칼로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밥 한 고기가 기본 200칼로리가 넘거든요. 밥 한 끼조차도 안 되는 칼로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생각보다 배가 불러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저는 라면 2개에다가 밥 한 고기를 말아 먹어야지 채워줬던 사람인데 이걸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스토어 아미노산 20g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과 세계 분량에 해당되는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유산균, 글리코도 들어가 있고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는 아마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특징이 뭐냐면은 합성 착향료 같은 게 안 들어있어요. 제가 메나테크 제품을 어쨌든 전달하면서 많은 건강식품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일단 그냥 너네들 먹는 단백질 내놔봐라고 이제 봐요. 그러면 거기서 합성 착향료가 안 들어가 있는 게 한 번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천연으로 쓸 수 있지만 대부분 이게 너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초콜릿 아니면 바닐라, 인공 딸기 이런 것들을 많이 감미를 하더라고요. 트루플래닛의 3가지 포인트는요. 단백질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한 포만으로 나한테 모자른 단백질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하고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 저희가 쉐이크 요법을 하면은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로 영양 다이어트식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저희는 지방이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트루쉐이프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밥, 빵, 면떡, 탄수화물로 살이 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탄수화물 제거해 주는데 그 탄수화물들이 전환이 안 됐을 때 우리 몸은 100%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체지방만을 감소시켜주는 직접적인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CLA라고 불리는 공행비룰레산이에요. 저는 이 CLA 성분이 홍화씨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허리디스크 때문에 한의원을 3년 동안 다니면서 거기서 되게 많이 처방받았던 게 홍화씨유 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달 이렇게 입에 떨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